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문적답, 적각성취, 즐거운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공경하는 스승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어떻게 칭찬하면 될까요? 존경한 가르침 덕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칭찬은 왜 하는가?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 능력이 발휘될까요? 안 될까요? 발휘가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칭찬을 할 때 나온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칭찬을 어떻게 칭찬하면 될까요? 했는데 칭찬할 때 여러분 일상에 있는 거 칭찬하세요. 특히 결과를 칭찬하려 하지 말고 노력하는 과정을, 아이고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역시 최고야,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야 돼. 근데 이 노력하는 과정을 아이고 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잘 안 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봐라, 네가 뭘 하기는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네. 오, 지금 이번에는 정신이 다른 것 같은데 뭔가를 해낼 것 같아. 역시 우리 딸 최고야. 너는 어릴 때도 남달랐어. 이렇게 항상 지나간 일을 칭찬으로 돌려놓으시라고. 예. 근데 지나간 일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꼭 안 했던 일, 또 결과가 안 좋았던 뭐 이런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면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칭찬 중에 제일 멋있는 칭찬은 오늘 배워두세요. 너가 나를 부모로 선택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 안 해주면 절대로 부모는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려 해도 자녀가 선택해 줄 때 임신이 된다. 자녀가 선택해 주면 심지어 PM에도 임신이 돼요. 그래서 너가 나를 선택해 줘서 부모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가 가졌을 때도 그렇게 행복했고 너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게 행복했어. 언제나 내 딸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팍팍 밀어주세요. 어떤 것을 어떻게 칭찬하면 될까요? 했는데 여러분이 칭찬하려고 보면 너무 많이 해. 아유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오늘 스카프는 왜 그렇게 잘 어울리냐. 오늘 날씨에 딱 맞게 신발도 오늘은 딱 맞아. 칭찬하려고 보면 아유 어디서 머리를 했나 그렇게 멋있어. 칭찬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유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 무슨 비법이 있어? 한번 가르쳐 줘봐. 아이고 어제 했던 장어국은 더 맛있었어. 이렇게 칭찬하려고 달라들면 막 어마어마히 많아. 칭찬거리밖에 없는데 이게 칭찬, 눈에는 칭찬이 보인다고 칭찬 안 하는 사람은 보일 게 칭찬 안 할 것밖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칭찬하는 너무 많아. 아이고 오늘따라 입은 그 세트는 너무 어울려. 봄 소식에 딱 맞아. 막 이렇게 하면 와 그런가. 지금 엄마는 늙어가는 것이 안 보여. 꼭 익어가는 것 같아. 언제나 우리 엄마 너무 멋있어. 익어가는 엄마의 모습 볼 때마다 나도 엄마를 닮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봐 엄마하고 얼마나 잘 지내겠어. 이렇게 다 칭찬을 멋지게 하시라고. 예, 아시겠죠? 덕부입니다. 자, 알고 있었는데도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는 바로 즉시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상 알고 있더라도 말을 하려면 잘 안 나오잖아요. 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처음 알 때부터 요걸 전해줘야지 하고 출발을 안 해놔서 그래요. 그냥 내만 알고 지나가서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꼭 전해줘야 되겠다고 먼저 처음부터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입에서 도랑 나올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안 해놔면 사실 막상 하려도 뜨듬뜨듬해지게 돼. 아유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연습을 해놔야지 탁 나오지. 원래부터 잘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해요.
다시 생각나게 되어서 말할 수 있었던.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려고 할 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잘해. 줄줄줄줄줄 외우고만 잘하는데 올라가서 잘해야지 하면 딱 막혀서 안 나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잘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진해 있잖아, 진해. 진해가 발이 엄청 많잖아요. 진해가 발이 많아도 잘 다녀. 근데 친구가 야 니는 발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안 꼬이고 잘 다니냐 하니 그때부터 그래? 하고 신경 쓰다 보니 이제 발을 못 가는 거야 진해가. 아무 신경 안 쓰고 할 때는 잘 다니는데 그 한마디 듣고 와 나는 발이 많은데도 잘 가네 하다 보니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잘 되는데 의식을 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뇌가 전지전능한 영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한 영이 작동되면 저절로 잘 됩니다. 제가 하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잘할까 하죠.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쉽게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씨를 뿌리 놨으면 진짜 쉽게 잘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마지막 그 2% 부족한 거 그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해주면 돼. 이렇게 씨를 뿌려놔서 잘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딱 맞게 기억이 나고 잘 나온다고 씨를 뿌려놓으세요. 그럼 진짜 잘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를 위해서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지 잘 나온다. 내만 알려고 하면 잘 안 나온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눈 맑은 선지식처럼 자신도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바꾸어 주어 저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강명의 빛을 더 밝게 더 강하게 힘을 끼워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펼치려면 구체적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밝은 빛을 비추고 싶을 때 자신이 본래 밝아져 있다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전지전능한 영이다고 하셔야지. 내 혼의 기준으로 나는 배운 게 짧아. 나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 했어. 이런 거를 끼어이으면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더 밝아져서 더 빛을 발하게 된다. 즉 하얀 백지일 때 제일 촉수가 밝다. 하얀 백지일 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제일 밝은 빛으로 주위를 잘 비추는 분이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공부 잘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공부가 뭔지 알아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요.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공부는 뭐냐? 공짜가 없음을 깨달아. 부지런히 지혜와 복덕을 닦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혜, 복덕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공짜가 없다는 말은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간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는 잘하려면 제일 중요해.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왜 공부하느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또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공부를 해서 목적지가 어디냐? 중간 목표는 어디냐? 이런 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신 분들이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저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목적지를 딱 분명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1983년 3월 8일부터 2054년 4월 5일까지 72년 동안 이걸 다 해낸다. 그럼 2044년에 4월 5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혹시 다 함께 잘 사는 게 안 돼 있으면 가서 차근차근 다 10년 동안 살펴서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가서 다 함께 잘 살게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놓아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이런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이런 게 딱 서 있어야지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요. 왜? 자연히 내가 거기 관심이 있다면 그쪽으로 인연이 끌려와요. 그럼 그 인연 덕분에 잘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덕분스쿨 입학해서 공부해 보세요. 공부는 멋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와주니까 옆에서요. 세계적인 며느리가 둘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할머니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면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나눠서는 할머니가 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계적인 인물이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 하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하고 계속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노래를 부르세요. 진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엄마가 잘 하셔야 돼요. 엄마가 물론 준비 태교를 잘 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엄마가 엄마 태교를 100일 하셔야 돼요. 엄마 태교. 그 다음에 임신 태교를 100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산 태교를 100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산모인 엄마는 3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심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늘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믿어 줘야 돼요. 이런 기본을 잘 따라 주셔야 세계적인 인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원활하게, 그것도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첫째 아이에게 어떻게, 둘째가 생겼으니까 첫째 아이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이한테 사랑을 줘서 잘 안 해놓지.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 안 볼 때 꼬잡기고 막 안 보면 심하면 심지어 막 그 심하게 해가지고 애를 못 살게 하는 위에 그게 형이나 누나가 있다니까요. 왜? 둘째만 사랑한다고. 엄마 꼬잡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에 동생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동생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존댓말로 꼬박꼬박 하면서 항상 칭찬해서 길을 살려야. 그래야 둘째를 사랑하게 돼. 왜? 항상 엄마가 내부터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 뭐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그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뭘 하면 막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러면 되나 막 이렇게 자기는 완전 찬밥이야. 그러면 두고 봐라. 엄마 아버지 없을 때는 완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첫째한테 더 각별히 사랑을 더 줘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 덕분에 동생이 오게 됐단다. 항상 그렇게 해서 너가 사랑해 준다니까 동생이 온 거라고 이렇게 미리 씨를 딱 심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이다 하면서 선생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오랫동안 전달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네. 자, 가르침이 오랫동안 잘 전달되려면 이게 언어 구사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표현력이라고도 하고 표현하는 것을 자꾸 따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것 같아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딱 다릅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쉬워요. 그래서 알기가 쉽고, 두 번째 간단해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쉬워요. 요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토시를 자꾸 바꾸면 안 돼. 그대로 연습해야지. 제일 깔끔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말 중에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딱 하시라고.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걸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힘이 실리게 돼요. 근데 내가 거다 뭐 토시를 사서 끼우면 힘이 약해져. 요거 꼭, 그리고 이런 거 연습할 때 스승님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스승님이 함께 한다 생각하고 연습하면 더 잘 됩니다. 그것도 꼭 알아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법계와 사법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청 많고 각자의 청이 부딪히지 않고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을 책에서 보았는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청이 있고 그것을 각 세계의 특징, 그것은 인간계를 어떻게 보고 이제 어떤 세계들인지 궁금합니다. 야, 하늘나라 세계를 막 두루루룩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법계, 사법계부터 할게요. 이법계는 원리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콩 심은 게 콩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게 법칙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보이지 않는 것을 원리, 이치, 법칙을 이법계다. 보이지 않지만 그 역할을 그 법칙에서 돌아가게 하는 원리. 그 다음에 사법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치와 현상 이걸 이법계, 사법계라고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자 사법계는 뭐냐면 이게 책상 눈에 보이죠. 의자 눈에 이런 걸 사법계, 사물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사법계라고 그래요. 자 이사무예법계란 말은 뭐냐면 자 이 사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 원리에서 만들었다면 이가 이사무예법계. 그럼 사사무예법계는 사물과 사물 간에도 우리는 사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에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에너지와 에너지 관계가 저 걸림없이 서로 돌아갑니다. 이런 걸 법성계에서는 매우 자세히 잘 해놨어요. 이사무예법계가. 그 공부를 또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조금만 설명해 주면 요게 우리 바로 위에 이렇게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고 도솔천 올라가면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하늘들이 있는데 이 욕계의 육천이 있고 욕계의 육천이라는 말은 바라는 마음이 있다. 바랄 욕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 색계라 그러는데 색계는 18천이 있어요. 색계 18천. 그 위에는 그 색계는 뭐냐면 정신세계 생각으로 하는 움직이는 세계라 그러고 무색계는 그 위에 세계는 무색계라 그래요. 거기도 4천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공부한답시고 지금 요 땅에서 사는 거 잘 살라고 안 하고 괜히 하늘 더듬고 이런 거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공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관계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걸 다 잘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쓰일 일도 없는 이런 걸 막 외우고 이런 걸 공부하는데 시간 보내는 게 자칫하면 시간을 제대로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로 알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 에너지체를 회복하고 완성하게 되면 사실 제가 서대산에 몸이 있지만 자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스승님 무심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서대산 내가 몸이 있지만 바로 즉시 무심치유를 하러 내 에너지가 나가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더 깊이 해서 자기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색계, 무색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제 몸은 있을 때 벌써 가서 무심치유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1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제 쓸 수 있는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됐으면 그런 데다 더 공부에다 열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께서 아버지를 낳으시고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대도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3번을 천도제를 해드리면 된다고 다니는 절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을 해드려야 천도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이런 데 가보면 3-4번 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3번 해라 할 때는 혹시 한 번에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2번째 안 되면 안 되니까 한 3번쯤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끼어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할머니를 만약에 천도한다면 첫 번째는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천도하는데 쉽게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친할머니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친할머니와 바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친할머니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할머니 잘 계세요? 이렇게. 그럼 할머니 어떻게 지금 불편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할머니한테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한 번에도 충분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막 3번 해라고 3번 해도 안 되면 또 7번 해라고 막 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주면 내가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을 더 짓는 거는 내 복 짓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산소를 해야, 뭐 산소 손본다 그러면 산소 지금 계신 할머니가 물어봐야 돼요. 할머니 집은 편안하세요? 어떻게 지금 자손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 물어봐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런 걸 할 줄 모르면서 우리끼리 막 의논해가 요즘 막 풀 깎기도 힘드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쟤한테 물어봐 달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대화를 해서 필요한 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막 돈을 들여서 막 했는데 할머니는 그거 안 좋아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엄마 집을 손보는데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해보고 엄마가 갑자기 저 어디 놀러 갔다도 아니 왜 일어났어? 아니 내 집을 누가 마음대로 하면 돼? 물어보고 해야지. 뭐 이렇게 화를 낸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물어볼 줄을 모르잖아. 그럼 이제 덕분 스쿨 입학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되니. 예, 그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을 해들으란 말은 이 천도제는 세 번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제대로 소통해서 해탈할 줄 안다면. 근데 여러 번 할 때는 뭐 또 다른 복덕을 짓는 거다. 예. 왜냐하면 할머니만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오는 거야. 할머니 친구들이 오니까 또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하면 우리는 돈 달라 내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뭐 7번씩 하세요. 내가 7번 해줄게요. 뭐 그럴 때마다 돈 다 내라 하면 돈 어마어마히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게 좋죠. 여러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내 분대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인연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아 할머니 한다니까 나도 좀 꼽사리 껴서 뭐 해주면 안 되나 하고 또 오니까 그럴 때 또 천도를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돈을 꾸줬는데 자기가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 지금 와서 지금 나이가 뭐 7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 돈 내놔라고. 저는 그걸 아니까.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돈을 꾸준 적이 그 친구 이름을 내가 덜 미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야. 이랬다는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그럴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네. 자, 덕부입니다. 자, 덕부입니다. 큰 아주버님이 이전에 80이 넘어 있어서 부모님 산소를 정리해서 수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집안에 나무를 심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데 그냥 자유롭게 뿌리니까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몸과 인연이 돼서 내 몸이라고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더라도 혼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혼이 셋으로 나눠져 버려요. 삼혼으로. 삼혼 700 들어봤을 거예요. 어쨌든 몰라도 혼이 셋으로 나눠져서 몸뚱이에 대해서 혼이 가는 혼이 있어요. 이걸 신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 영혼으로 가는 게 있고 각혼으로 가는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이런 건 조금 알면 자 몸뚱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장 하더라도 그 나무에다 몸뚱이 가루를 뿌린 거잖아. 그럼 그 나무에 또 신경 쓰여요. 사실은. 예, 똑같습니다. 납골당해서 모신한 거나 여전히 내 몸 모신한 건 똑같아요. 산소에 모신하나 똑같습니다. 왜? 신경은 여전히 쓰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때 여기를 큰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한다는데 이 산소의 주인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뭐 수목장 하겠다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집 주인한테 물어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물어보는 걸 모르면 쟤한테 물어보면 그냥 뭐 1분도 안 걸리고 1초만 하면 되는데 뭐 시간이 걸리는 게 뭐 대화를 하면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아주버님은 돌아가신 분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바로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래서 꼭 소통하고 이게 자유롭게 뿌린 거하고 자유롭게 뿌릴 때 두 가지예요. 물에다가 띄워서 흘러가게 하든지 하나는 거기다 밥을 해서 거기다 묻혀서 뿌리세요. 밥에 묻혀서 뿌리면 그 새들이 다 주워 먹어서 없어져요. 그럼 깨끗해요. 근데 나무 밑에 뿌리면 여전히 나무 밑에 뿌렸다는 게 남아있어요. 그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여기 우리 할머니 재 뿌려놨다고 신경 쓰지. 그죠? 그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수목장 하는 거는 여전히 그게 또 신경 쓰게 하는 일이 남는다는 건 아시게 됩니다.
상대가 계속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순간 무심해 있으면 서로가 이로운데요. 어떻게 하면 무심히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심히 드는 건 쉬워요. 그냥 입꼬리 올리고 있으세요. 그럼 그때는 무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있으면 그 순간은 계속 무심이니까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냥 입꼬리 딱 올리고 있으세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있으려면 거기다가 살짝 단감접을 붙여주세요.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라는 거지. 어차피 이 친구하고 안 볼 친구라면 모르지만 봐야 된다면 내가 자꾸 거기다가 긍정의 씨를 뿌리면 자기도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으면 입꼬리 올리고 마음속으로 하세요. 그걸 무심해서 한 생각 내는 거니까 그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누구인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러죠.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는 야,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알고 사용하면 더 잘 쓸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거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알면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빛나게.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요? 핸드폰에도 막 이것저것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돈 주고 샀는데도 우리는 전화 받고 메시지 보내고 몇 개밖에 못 한다. 똑같아요. 이 자기 자신의 몸뚱이에 대해서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몇 가지만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일하고 몇 가지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걸 잘 알면 여기에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걸 꺼내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눈이 5개나 있다는 걸 알아요. 눈 5개를 쓸 수 있어. 우리는 눈, 이게 육안에 눈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불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천안도 있고 이런 거 다 꺼내 쓴다고 자기 자신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통력이 6개나 있어요. 육신통이.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그리고 누진통. 이 능력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렇게 알아라 하는 이유가 너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지. 이걸 꺼내서 쓰라는 거지. 이건 학교 나온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덕분 스쿨만 입학해서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학교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 건 모르요.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보면 뭐냐면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주었을 때 잘 보관했다가 죽을 때 반납하라고 죽겠어요? 빛나게 쓰라고 죽겠어요? 빛나게 쓰라고. 근데 빛나게 쓰라고 줬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그럼 이거 꺼내 쓰는 법을 몰라요. 근데 덕분 스쿨에 오면 이런 거 다 일러준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런 거는. 예. 원래 여러분들은 핸드폰도 사용법을 조금만 배우면 쉽잖아요. 똑같아. 이런 것도 능력을 꺼내 쓰는 게 되게 쉬워요. 배우면. 그래서 덕분 스쿨 입학해서 이런 거 배워서 잘 사용하라는 거죠. 인간의 원리는 알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그러나 뿌린 씨앗이 잘 자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너무나 멋진 질문인데 큰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뿌린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는 아스팔트에 심은 거예요. 아예 안 나겠지. 두 번째는 자갈밭에 심은 거예요. 조금 나다가 말겠지.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밑에다 심어서 조금 크기는 큰데 더 이상 못 커. 마지막으로 옥토에 심어야 되는데 옥토에 안 심어서 뿌린 씨앗이 잘 안 자란다. 그 다음에 옥토에 심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옥토는 뭐냐면 하얀 백지예요. 특히 여름에 무심코 한마디 하는 게 그건 다 잘 이루어져. 왜? 방해를 안 받아. 이건 옥토에 심어서 그래. 그래서 옥토에 심어야 돼. 그 다음에 옥토에 심었더라도 또 계속 수확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물 주고 거름 주고 김 메고 하듯이 뭐 늘 고맙다 하고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꼭 해야 돼. 왜? 미리 수확했다 생각하고 고맙다 하고 계속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해줘야 돼. 그래 잘 자라. 여러분 식물 심어놔놓고 노래 불러주면 잘 자란다잖아요. 똑같아요. 심어놓고 잘 자라려면 늘 콧노래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주면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생이 온 것은 아는데 가는 것을 모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헷갈리고 잘 모르고 정답. 네, 여러분들이 요거는 들어봤을까? 천국도 너 마음 가운데 있고 지옥도 너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아무리 천국에 갖다 놔도 자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 요즘 데모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잘못도 모르고. 왜 데모하냐면 밥을 주려면 먹도록 줘야 될 거 아니냐. 자기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가보면 상을 그다시 차려놨는데 젓가락이 1m씩 젓가락 1m 길게. 그래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차려놨으니까 먹으려고 그래. 집었어. 이 기니까 이렇게 하면 이끼가 부려. 그렇게 안에 주려면 확실히 주든지 뭘 먹다 못하게 이렇게 젓가락을 긴 거 주냐고 막 데모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래, 그러면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가 한번 가보자고. 이 지옥에서 데모한 사람 다 차를 싣고 천국에 데려갔어. 천국에도 똑같아. 진수상천을 쳐놓고 젓가락이 1m 똑같아. 아니 우리하고 똑같네. 그런데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천국 사람들은 딱 집어가지고 서로 주는 거야. 네가 먹으라 이렇게. 저쪽에 집어주니까 둘이서 잘 먹고 살아. 우와, 이래서 천국이구나. 아니 젓가락 길이가 똑같은데 천국은 잘 살아. 왜? 니부터 먼저 먹으라니까. 지옥은 뭐냐? 내부터 먼저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젓가락이 기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오냐 1m인데 이게. 그렇게 자기들이 야 이래서 수조에 들리네. 왜? 내밖에 모르니까 묵지도 못해. 차려난 거 춤만 흘리고. 근데 상대 먼저 딱 생각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따로 없어. 여러분도 알아두세요. 제가 오늘 요 질문했으니까. 자, 온 것을 아는데 가는 것을 잘 모른다. 가는 것도 별 수 없어요. 가봤자예요. 왜?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다 해봤자 이 우주도 못 벗어나. 대부분 지옥 안에 가만히 있어요. 지구 안에. 예, 멀리 못 가. 저는 제가 오라 하면 1초도 안 돼서 다 도착해가 있어.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건 여러분 하늘나라부터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메타노야하고 자 거기에 보면 누가 보면 마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보면 뭐라냐면 천국이 여기 있는데 천국 어디 찾냐 이 말이야. 천국이 바로 여기다고.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러면서 계속 그 천국을 자꾸 저쪽에 쳐다보고 있어. 천국 여기 있다는데. 어떨 때 천국이냐면 여러분 해보라고. 그냥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자기 있는 데가 천국이야. 근데 고맙도 안 하고 갑자기 아이고 네가 그까지 하면 되겠냐. 내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데인데 그때부터 지옥이야. 부글부글해. 자기 있는 곳에서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 천국 가는 건 제가 그 불교에서도 극락 가는 걸 써놨어요. 경전에. 무량 속에서. 자, 불교에서 경전을 써난 대로, 경전 그런 뭐냐, 요즘 내비게이션 합니다. 내비라고 생각 따라가면 돼. 그 써난 대로 따라가 볼게.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쉽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기가 있는 데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래. 그럼 자기 이쪽에 서쪽이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10만원 국토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만원 국토를 가라 했으니. 가다가 물어봐요. 이 동네 사람들. 이보세요. 이쪽이 서쪽이야. 이거. 아이고, 잘못 오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서쪽이 저쪽이래. 그럼 또 이쪽으로 가야 돼. 서쪽 가야 되니까. 이리 가다가 또 물어봐야 돼요. 이 서쪽 아니면 안 되니까. 여보세요. 이 동네 여기 지금 서쪽이야. 아이고, 우리 동네는 서쪽이 저기래.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물어봐야 돼. 여기가 서쪽이에요. 물어보면, 아이고, 잘못 왔다. 우리 동네는 이쪽이 서쪽이래, 이쪽이. 여기가 또 물어봐야 돼. 서쪽이 자기는 이쪽이래. 그럼 돌아왔어. 알아두라고. 서쪽을 찾아갔지만 네가 있는 곳이 서쪽이란다. 두 번째, 10만원 국토를 지라는데 10만원 국토는 네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지. 그거 다 지나가라 해서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속이 턱 비었잖아. 그럼 편안하잖아. 바로 이 자리에 그때 바로 아미타불을 만날 것이니. 왜? 다 비웠으니까. 거기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래. 여기서 써놨대요. 아주 쉽지. 이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 바로. 그래서 제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와,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 천국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그 절절히 얼떨떨떠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 덜이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꾸어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을 무릉돈이 어디 있으며 지산나거리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리고 보면 그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곳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을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덕분석쿨이라네 자, 한 번 더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워놓은 상태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지금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극락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들이 여자친구랑 만나면서 헤어졌다 하면서 힘들다네요. 자, 여러분 이제 데이트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엄마가 데이트할 때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 기술을. 그래서 제일 먼저 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기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나이가 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그동안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다고 이러면 또 기가 쏠게 돼가 본다고. 무슨 연구라니까 여자들은 종류가 많아봤자 4가지 종류밖에 없더라. 어떠냐? 제일 먼저 밥 찾아보라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고 밥은 챙겨놓고 갔으니까 묻기만 하면 돼 이런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챙겨주기는 주는데 그냥 챙겨주는 근데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데펴서 거기다 이게 이쁜 거 하나 깔았어 이렇게 딱 갖다 바치는 분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를 연구해 본 거가 4번째요 여자하고 같이 살면 대박이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4번째 남자가 돼야 되겠다고 내가 이 연습을 하고 있다면 여자가 그냥 뿅 가게 돼요. 대접을 받으려는 게 내가 멋지게 대접해 주려고 연습하고 있다면 야 드디어 킹카를 만났구나 이렇게 먼저 그래 그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먼저 고백을 해야 돼. 내하고 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2쪽밖에 없어. 뭐 2쪽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그 대신에 내 삶을 보면 투자할 만한 남자다. 어떻게 사느냐? 5가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사회생활 하면서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 왜? 술술 넘어가다가 그렇게 해롱해롱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곡차를 2잔만 마시고 그 다음에 회식하러 가도 1차밖에 안 한다. 2차 따라가고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셋째, 집에 빨리 들어와서 9시 누수 되기 전에 집에 와서 빨리 들어와서 씻고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는 잘 보냈는지 그리고 늘 부모님께 오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4번째,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고 내 마누라하고만 뽀뽀하고 잔다. 이게 네 번째 지킬 사항이에요. 5번째, 이게 바로 나의 매력이다. 5번째는 뭐냐? 나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통 2시 막 3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공부를 한 뒤에 출근을 한다. 왜? 30년 뒤에는 내가 세계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실력을 빵빵하게 키워서 실력 능력, 성품을 딱 갖춰서 우리 마누라 자식들은 끄떡없게 내가 공부를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서 출근한다고. 이 5가지가 내 삶의 모습인데 이게 마음에 들면 당장 오케이 사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 하고 빨리 해라. 왜? 결정은 빨리 해. 왜? 또 다른 여자 구해야 되니까. 왜냐면 나 시간이 없어. 왜냐면 내 자신을 알려줬는데도 뭐 오케이 안 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시간 보낼 틈이 없어. 근데 왜?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스냐, 노냐, 빨리 말해. 그래서 예스 하면 오케이, 같이 살자. 그 대신에 내하고 같이 살려면 당신은 5가지 해야 된다. 뭐가 해야 되냐? 빵빵 나를 밀어줘야 되니까 안 기뻐도 기쁜 척 하고 뭐 안 이쁘도 이쁜 척 하고 또 안 못나도 못난 척 이렇게 약한 척, 못난 척, 기쁜 척 3가지 척척척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2가지는 언제나 이렇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요거 5가지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빵빵 살아나서 확 다 해준다는 거지. 근데 맨날 입이 띠디 나와가지고 기쁜 척 안 하고 막 오히려 성질난 척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같이 못 산다. 그 5가지 지킬 자신 있나? 자신 있으면 같이 살자. 없으면 빨리 해야 돼. 왜? 다른 여자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일러줘야 돼. 내가 2쪽 하나는 확실히 달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래서 30년 뒤에는 이 지구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실력을 키워서 뭐 사는 거 걱정 없이 다 해놓을 거니까 나를 믿고 따르고 싶으면 결혼하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자. 이렇게 멋지게 단판을 지을 줄 아는 남자, 여자 그걸 가르쳐야 돼, 아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봐야 뻔해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눈에 보여요. 콩깍지 끼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안 좋은 게 보여.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또 헤어지면 또 그래도 없는보다 낫다고 또 만나. 또 만나면 또 부딪혀. 아이고 이랬다가 내 제명에 못 살겠다고 또 그만 살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뻔할 뻔짜예요. 그럴 때 요런 이야기를 해야 돼. 반드시 남자의 5가지를 내가 보여주고 여자의 5가지를 해낼 수 있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뻔할 뻔짜예요. 없으면 또 보고 싶어. 왜? 그래도 자가용 있는 게 좋지 영업용 그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은 연애하는 게 아니에요. 자가용 타는 거예요 그냥. 옛날하고 달라. 옛날은 결혼해야지 뭐 부부관계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만나면 뽀뽀하고 다 해. 근데 그거면 또 안 하려면 또 영업용 비싸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달라요. 그러니까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만나면 또 뭐 괜히 길을 빡빡 꺾으니까 이거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가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키려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연애의 기본은 갖추라. 여자는 백날 만나도 4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히려 따끈하게 데려서 수건 하나 깔아서 탁 차리고 바치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지. 대접을 받으려고 한번 해봐. 그때부터 죽어난다 죽어나. 왜?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전달이 돼가 상대방도 대접받으려 한다니까. 내가 대접하려고 하잖아. 그럼 전달해가 상대방도 대접하려고 한다. 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 내가 존중하면 상대가 나를 존중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딱 맞게 거기 돌아간다. 근데 내가 어느 때부터 좀 대접받고 대우도 받으려 하잖아.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해. 왜? 전달돼가 자기도 대우받으려 한다니까. 이걸 아시면 연애는 끝내주게 잘할 수 있다. 연애 박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결혼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 연애 박사 모르는 사람 041-753-726 덕분 석고리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명쾌, 상쾌, 통쾌한 해답 얻으셨나요? 네.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